자, 4월 1일입니다. 바로 이날을 기점으로 부동산 대출, 이 게임의 판이 정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. 그동안 설마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. 이제 그게 전부 현실이 된 겁니다. 지금부터는요, 우리가 알던 대출의 규칙은 그냥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.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. 혹시 지금 대출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이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잠깐만요. 딱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셔야 합니다. 내 대출, 내 집 마련 계획, 과연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정말 괜찮은 걸까? 안전한 걸까? 하고 말이죠.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이게 이번 변화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. 예전에는 LTV니 DSR이니 해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, 이게 제일 중요했잖아요.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. 정부가 완전히 다른 걸 봐요. 바로 어떻게? 당신 이 돈 어디서 났어요? 이걸로 뭐 할 건데요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도대체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갚을 생각입니까? 이 질문에 대한 모든 자금 흐름을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제 대출문은 그냥 쾅 닫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뭐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요즘 다들 금리 오른다고 걱정이 많으신데 솔직히 말해서 금리는 그냥 예고편에 불과해요. 진짜 무서운 본편은요, 바로 이 사후 검증이라는 데 숨어 있습니다. 물론 금리 부담, 이거 현실적인 위험 맞습니다. 공식적으로야 평균 금리가 4.32%라고 하지만 이건 이미 옛날 숫자고요. 현장에서는 벌써 4.5%는 우습고 5%에 육박하는 금리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. 여기서 금리가 막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거다? 그런 기대는 이제 좀 접어두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. 금리 1%포인트?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? 근데 만약에 6억 원처럼 큰 돈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금리가 2%일 때랑 4%일 때 단순히 이자가 2배가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우리 집 현금 흐름 자체를 뿌리채 뒤흔드는 거의 재앙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내가 밤새워 일해서 월급이 좀 올랐어요. 와, 기분 좋죠? 근데 그 기쁨은 정말 잠시뿐입니다. 왜냐? 어느새 불어난 대출 이자가 내 월급 인상분을 그냥 통째로 꿀꺽 삼켜버리니까요. 결국엔 허리띠 졸라매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요. 우리 집 재무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는 그런 막다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. 저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. 바로 대출의 세금화. 왜냐면요, 이제 대출 이자는 세금처럼 피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이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. 분명 내 자산을 늘리려고 받은 대출인데 역설적으로 내 미래를 갉아먹는 세금이 되어버린 거죠.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세금은요, 내 인생의 다른 소중한 기회들을 모조리 빼앗아 갑니다. 우리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내고,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 좀 붓고,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기회비용이 전부 이자라는 세금을 내느라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예요.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. 내 미래 전체를 저당 잡히는 문제예요. 그래서 바로 지금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. 앞으로 최소 2년, 길게 보면 3년 동안 계속될 이 고금리 압박을 과연 내 재무 상태가 버텨낼 수 있는가? 만약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 같은 핵폭탄이 터져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? 이 질문에 네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위협입니다. 이건 어쩌면 진짜 핵폭탄일 수도 있어요. 바로 사업자 대출에 대한 5년치 전수조사. 앞으로 이게 정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겁니다. 이번 정부 발표에서 사실 가장 등골이 오싹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. 2021년 이후에 나간 모든 사업자 대출을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. 무려 5년치를요. 이건 그냥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작정하고 과거의 편법들을 다 들춰내서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. 그리고 그 타겟은 아주 명확합니다. 사업한다고 빌린 돈을 슬쩍 주택 사는 데 쓴 경우 바로 용도 외 유용입니다. 혹시 예전에 일단 사업자 대출로 집부터 사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이제 정말 비상입니다. 정부가 바로 당신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.
이 처벌 수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. 상상을 초월해요. 예전에는요, 한 번 걸려도 뭐 한 1년 정도 대출 막 치고 말았거든요. 이제는 기본이 3년입니다.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걸린다? 그럼 무려 10년이에요, 10년. 10년 동안 1금융권, 2금융권 할 것 없이 모든 대출이 그냥 올스톱입니다. 이건 뭐 사실상 금융시장에서 그냥 퇴출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대출 갚으라고 하는 건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. 이 용도의 유용을 실마리로 삼아서 바로 해당 사업체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장부는 기본이고요. 가족들끼리 돈 오고 간 것까지 그야말로 탈탈 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작은 실타래 하나 당겼을 뿐인데 내 인상의 재무구조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두 가지 거대한 위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듣기만 해도 아찔하죠?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? 이미 집을 가진 분들과 이제 막 집을 사려는 분들, 각각의 입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집을 사려는 분들,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첫째, 금리가 만약 6%까지 치솟아도 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? 둘째, 최소 3년은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이 두둑하게 준비되어 있는가?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. 나의 자금 조달 계획과 상환 계획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 탄탄한 스토리가 있는가? 이 스토리가 없으면요,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미 여러 채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, 훨씬 더 혹독하게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. 에이, 만기 되면 당연히 연장해주겠지 하는 생각 이제는 그냥 버리셔야 해요.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은 막겠다고 이미 공언했거든요. 이제는 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. 어떤 놈이 돈을 벌어다 주고 어떤 놈이 돈만 잡아먹는 하마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하고요. 최악의 상황,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가고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봐야 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휩쓸려 나갈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 혹시 나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.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분들은 딱 이 세 그룹입니다. 첫째, 구체적인 상환 계획 없이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희망만으로 투자한 희망회로 투자자. 둘째, 사업자금과 주택자금을 아슬아슬하게 섞어 쓴 창의적 회계사. 그리고 셋째, 과거 경험에만 갇혀서 만기 연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안일한 다주택자입니다. 첫 번째, 희망회로 투자자. 이분들은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만약 주춤할 때 도대체 어떻게 현금을 마련해서 이자를 낼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아예 없어요. 그냥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뿐이죠. 그러다 어떻게 되냐? 계약금만 날리면 다행이고요. 잔금을 못 치러서 결국 편법 대출이라는 위험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. 두 번째 유형은 창의적 회계사입니다.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 자금으로 돌려 쓰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. 당장은 급한 불을 꾼 것 같지만 이건 사실 내 이름이랑 내 사업체에 저를 조사해 주세요라고 써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대출 회수와 세무조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. 마지막은 바로 안일한 다주택자입니다. 지금까지 몇 번이나 연장해줬는데 설마 이번에 안 되겠어?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죠. 하지만 정책의 바람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습니다. 정부가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압박을 가할 타겟이 바로 이분들입니다. 이제 부동산 대출 시장은요, 원칙도 없고 체력도 없는 플레이어는 가차없이 퇴장시키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. 무리하게 받은 대출, 계획 없이 한 투자는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에요. 오히려 내 소중한 자산을 경매장으로 보내는 급행열차가 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당신의 대출 전략,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까? 지금 당장 당신의 대출 계획서를 다시 꺼내서 찬찬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